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제372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님, 저희 미우새 유튜브 구독자가 461명이나 늘었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아요? 예,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하여튼 500고지를 향해서 계속 진군해야죠. 네. 여러분, 저희 방송 미우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누가 좋을까요? 태화님이 유명해져서 좋은가? 아니면 제가 유명해져서 좋은가? 우리가 방송하는 목적이요. 기존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우리가 거르지 않는, 우리가 정말 진솔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들도 서로가 좋겠죠? 예, 특히 미주 한인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생기면 그게 좋은 거죠. 저희들이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유명해지거나 뭐 잘난 체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요걸 해놓으면 우리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더 큰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면 미주 내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생각을 서로 나누고 옳은 방향을 찾아 나가고 그러면 우리 전체 커뮤니티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김 사장님, 2024년 지금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구 곳곳에 기후 이상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북부, 그쪽에 그 눈보라를 동반한 겨울 폭풍, 엄청 무섭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 아무래도 뭐 해안가는 아니겠지만 뭐 요세미티나 이쪽에 산맥 쪽이긴 할 텐데 그 쌓인 높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사람 키 이상으로 그렇게 쌓인다고 그러니 네, 네. 살인적인 폭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살짝 눈이 왔다, 이 정도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너무 지금 심하게 많이 왔어요. 최근 며칠간 지금 역대급 겨울 폭풍이 왔는데 특히 산악지대를 강타했는데요. 그 도로와 스키 리조트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최대 시속이 300km가 넘는 돌풍이 왔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의 높이가 3m 이상의 폭설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서부와 동부를 잇는 80번 도로가 160km 구간이 폐쇄되기도 하고 또 강풍과 폭설로 인해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2만 가구가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긴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런 정말 너무나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폭풍 또 바로 전에 지난달 초였죠. LA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중남부 쪽에서는요, 또 100년 만에 폭우. 와, 완전히 이거는 뭐 우리가 정말 상상 못했던 그 강풍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대요. 왜냐면 1년, 그쪽 지역은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라 흙이나 그러니까요. 제방 이런 게 비에 뭐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비가 맞아요. 그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산사태나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1년치 강수량이 하루에 내렸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또 네. 여기도 또 허리케인급 폭풍으로 인해서 20만 가구가 또 정전되기도 했대요. 2024년쯤 들어서자마자 지금 곳곳에 재앙과들 같은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2024년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김 사장님 알려주세요. 요 소식입니다. 오레곤이죠. 오레곤은 워싱턴주보다도 남쪽이 아닙니까? 네, 예, 이 서북미가 겨울에 비는 많이 오지만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제가 서북미에서 오래 살았지만 비가 네, 계속 오지 눈은 정말 한 서너 차례 많아야 그 정도 오는 음, 건데 그리고 폭설이 오지도 않고 대부분. 그런데 지금 이 오레곤도 이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뭐 몇천 가구가 거의 일주일 이상 전기가 없이 지낸대요. 그럼 이 세상에. 겨울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전기가 없이 추운 곳에서 지내는 건 뭐 목숨이 왔다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폭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텍사스에서 엄청난 넓이의 황야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들불. 네, 네. 예. 이게 뭐 그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이 뉴스만 봐도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아우, 진행 중. 야, 벌써 이거는 서울에 일곱 배가 탔다 그래요. 예. 이거는 지금 너무나 온도가 보통 때보다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건조해진 틈에 이 불길이 잡히지가 않고 번져나가는 거고 여기 보세요. 그 소방관이 이미 몇 명 죽었고 오늘 아, 아침 세상에. 뉴스에는 이 소방서 대장 있죠. 네. 와, 대장이 심장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어머, 어머, 어머. 왜냐하면 이거 뭐 계속 열심히 이 불과 싸우다가 아, 진화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아마 업무가 너무 많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아, 하여튼 소방서 세상에. 대장이 심장병으로 사망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벌써 2월 달에 칠레에서 또 갑자기 어떤 계속 속보가 떠올랐어요. 칠레 하면은 정말 우리 남미의 멋진 곳 아닙니까? 맞아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곳인데요. 기후가 좋고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한 마을 잿더미가 된 마을 이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정말 이거는 무슨 솔직히 개미집 태운 것 같은 막 그런 거예요. 항공사니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음, 생각할 때는 야 뭐 불나면 막 차 타고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잿더미로 변한 칠레 이 도시의 사진을 보니까 야 여기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진짜 131명 죽었습니다. 칠레에서. 아, 세상에. 이게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텍사스든 뭐 칠레든 이런 그 이상 기후로 인한 이상 난동으로 인한 건조한 게다가 엘니뇨까지 겹쳤다고 그럽니다. 이상 기후와 엘니뇨가 겹치면서 이렇게 더 심해졌다고 음, 해요. 하여튼 맞아요.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면 아이고 저거 어째 하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끝났겠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보이는 거죠. 그야말로 보자 하면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이 연속 아, 일어난다는 거.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중국도요. 아주 올겨울 굉장히 그 이상 한파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도 그렇지만 지금 또 지구의 허파, 아마존 강줄기가 올해도 지금 말라붙었다고 합니다. 그 예전 같으면은 물에 떠 있어야 될 수많은 배와 수상 가옥이 그냥 땅 위에 그냥 널려져 있더라고요. 사진에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던 곳이 그냥 사막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고 뭐 트랙터를 몰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미시시피 강이 우리가 미국의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네, 길고 네. 깊어요. 그래서 그 강이 미국의 남동부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그 루이지애나 조지아 이 사이에 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물량 운송이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물만 주는 젖줄이 아니라 모든 물품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도 지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줄어들어서 아,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세상에.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아주 대란이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그러겠어요.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했듯이 그 무분별한 그 벌채? 이런 걸로 인한 결과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숲이 다 없어지고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점점 하늘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마존과 인접한 브라질의 경우는요, 지난해만 해도 기상재단이 1161건이었대요. 관측 이래 최다의 기록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그러니까 하루 평균 3건 발생한 거죠. 지금 저도 농장에 가면서 이제 그 추위가 가시고 따뜻해서 참 기분은 좋은데 이거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올해 또 기록적인 더위가 또 온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 은근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정말 걱정이에요. 이 브라질 같은 경우도 남부는 또
폭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북쪽은 가뭄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재난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아마존 숲의 그 무분별한 벌채를 막아야 된다고 원주민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됐나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잘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질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엘니뇨 이게 이제 계속해서 더 길어질 텐데 이거 정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기후 재난을 보니까 가뭄과 집중호우 이렇게 두 가지 극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뭐 유엔 뭐 기후 협약 뭐 이런 데서 뭐 지구 전체 온도가 뭐 평균 1도씨가 오르면 뭐 다 죽을 거다 어쩌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기 힘들 거라고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기후 재난에 관한 이런 방송을 가끔씩 내보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미션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또 탄소를 줄이고 또 되도록이면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또 플라스틱 용품을 쓰지 말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 그냥 암담하기만 해요, 지금. 예, 2023년에 미국에서만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예, 나왔습니다. 280억 불이에요. 아휴, 세상에. 엄청납니다. 280억 불. 그런데 우리가 기후 얘기만 나오면 기업들의 뭐 수출이 막히고 생산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기후에 관한 협약 같은 거 할 때 빠져나가잖아요. 기업들 네,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입은 손실이 280억 불인데 그러면 음,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려고 또 기후 협약에서 자꾸 이렇게 조항을 두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떤 게 나온 건지 계산이 안 서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난센스입니다. 예. 눈앞에 있는 바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지금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데, 내 기업,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일 무서운 상황인데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게 맞아요. 제일 문제죠. 이렇게 해서 남북극 기가들 다 녹고 온도가 흐트러지면서 바다 온도가 흐트러지면서 이제 물이 흐르지 않게 될 때 고인물은 네. 썩는다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전체 어, 바다에 흐르지 않거나 느려질 때 이러면 이제 어자원 완전히 작살나고 맞습니다. 그 단순히 어자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땅에 농사 생태계도 다 무너진대요. 전부 다. 그럼요. 예. 네. 그 그래서 또, 한국의 그 삼남지방 이런 데서도 옛날에 나오던 어떤 자주 나오던 뭐 미역, 뭐 바지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몇 년째 하나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소식들이 아, 자주 보여요. 한국 방송 봐도. 네. 정말 걱정입니다. 또 지금 너무나 걱정인 게 뭐냐면 올해 2024년이요. 역대 이제는 최고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다 여기저기서 내놓고 있어요. 음.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올해 1월께 엘니뇨가 정점에 이르고 4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네요. 참 웃긴 게 태바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실 이거 환경 얘기하자 하면서 바빠서 자료 준비도 안 했잖아요. 네. 준비를 안 했는데도 조금 준비한 것만 해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을 정도로 그냥 뭐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그 환경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 이렇게 쉽게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너무나 맞아요. 많은 거고 지금. 네, 아주 네. 많아요. 지금 프랑스의 경우도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요. 지금 그 프랑스 같은 경우 남동부 피레네 오리엔탈 지역의 강하류에는요 물이 완전 말라버렸대요. 이 지역은 2022년부터 지금 그 가뭄 위기 그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비가 온 달이 단 35일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지금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식수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 물 사용량은 평소보다 최대 80%를 줄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니, 사정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물을 80%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또 프랑스 북서부 같은 경우는요, 재앙 수준의 홍수로 인해서 지난 5개월간 하루가 멀다 하고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었대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너무 끔찍하고요. 이렇게 되다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 식량난은 이제 불보듯 뻔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뭐 유엔 같은 데서 하겠지. 뭐 워낙 심해지면은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리고 각국 맞아요. 정상이든 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어떤 이런 무섭고도 암울한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 오늘의 결론도 네, 못 내잖아요, 이거는, 우리. 어떤 결론을 내겠어요, 지금? 네, 결론을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미 다 얘기했던 거, 계몽을 시켜야 된다.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거는요,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해서 자연에 위배되는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으로 처벌을 하고 환경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손해를 보는 그런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얼마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끔 딱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가 그날이 올지. 그래서 제가 저- 또 걱정인 게 아리조나가 정말 걱정인 게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네, 물 부족한 거. 네, 더위. 그 아리조나 사람들도 이런 더위는 정말 역대급이고 믿기지 않는다 할 정도로 끔찍하게 더웠거든요. 음, 근데 올해 더 더울 전망이다 이러니 진짜 정말 걱정이 돼요. 이 끔찍한 더위도 무섭지만 더 걱정인 게요. 지금 물 부족이라는 말은 계속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무 일 없이 그냥 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하고 아무 뭐 차이 없이. 저는 걱정인 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혼란과 공포 아닐까요? 이제 재난 영화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뭐, 결론은 이제 점점 못 내리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쓰레기를 줄이자, 뭐, 나무를 심자, 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자. 아주 그때는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 우리까지야 어떻게 살겠지만 정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손주 정도 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뭐 우리가. 그 그것도 마음대로 끔찍한 일을 못 안 보려면 합니다. 죽어야 돼요. 이 결론밖에 없어요. 지금 네, 보니까 이미 늦었고 아, 이미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네, 네, 그리고 풀 수 없다. 인류는 이 문제를. 네. 그런 결론이 그래서, 나네요. 이제는. 예.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네, 바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에카르트 톨레 이제 이분 이제 강의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집중해서 사는 거 그겁니다.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단지 이 순간, 지금의 이 순간 우리가 집중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